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직접 대면으로 뵙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여러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직접 뵙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동영상으로라도 인사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뇨 교육 중에서도 발간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발간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발간호 중에서도요,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습으로도 함께 교육을 하도록 할 건데요.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발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항상 강조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의료진들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릴 때는 발을 날마다 살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발을 살펴보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어떻게 뭘 살펴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각질이 있거나 아니면 무좀이 있거나 건조 갈라진 발은 안 좋다라고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떤 발에 대해서 발 씻는 것부터, 그리고 발을 어떻게 살펴보는지, 내 발의 순환은 잘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발의 순환과 관련되어서 발의 맥박을 재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의 맥박이 잘 느껴진다고 한다면, 발의 순환이 잘 되고 있구나. 또는 발의 맥박이 안 느껴진다면, 내 혈관이 막혔나? 라고 생각하시고 전문의를 찾아서 보다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알려드리는 족배동맥을 재는 법은요, 좀 이따 다시 실습하겠습니다. 독배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발등에 있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손으로도 이렇게 만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경골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발목 옆에 있는 그런 동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발목에 그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면 맥박이 뛰는 것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재보니까 안 느껴지는데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잘못 재셨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맥박을 재실 때에는 이렇게 손가락 4개, 3개를 모아가지고 이 부위에 재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재보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도 나는 좀 맥박이 왔다 갔다 되는 것 같아. 잘 안 재지는 것 같아. 뭐 뛰다가 안 뛰다가 하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또 조심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맥박,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사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다음에 의사 선생님 만나셨을 때 의사 선생님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라동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스라동맥은 우리가 보통 오금이라고 말하는 무릎 뒤쪽으로 지나가는 그런 동맥인데요. 사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그냥 일반 손으로 재는 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가지고 재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다음에 직접 대면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스라동맥이 잘 뛰고 있는지를 저희가 청진기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질이 많은 내 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그래서 발을 씻자를 드렸었죠. 그리고 이 발 브러쉬랑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발 브러쉬를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따 실습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발을 씻자, 즉 이거 발 샴푸도 비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누를 뿌리고 발에 뿌리고 이 브러쉬로 닦는다고 할 때 잘못하면 낙상이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앉아서 안전한 곳에서 앉아서 발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 넘어지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내가 손쉽게 발에 닿을 수 있는 공간에서 그렇게 발을 닦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을 잘 씻은 다음에는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될 건데요. 발을 그냥 이게 내 발이구나 하고 그냥 발을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발 사이사이를 전부 보고, 그리고 내 발의 바닥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바닥이 닿는 면들,
그래서 보통 티눈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당뇨 환자들에게는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런 물집이 있거나 티눈이 있거나 아니면 잠깐의 어떤 그런 상처가 있는다 하더라도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정말 심각하게는 발절단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순환이 잘 되는지, 그리고 이런 상처가 있는지, 그래서 상처가 있다면 빨리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도 좀 이따 실습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눈을 크게 뜨고 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 발이 이렇게 각질이도 있고 뒤에가 이렇게 갈라져 있고 물집이 있다. 이런 거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아니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고요. 필요하다면 빨리 적절하게 전문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갈라진 발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피부가 여기 안으로 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잘 아물도록 잘 치료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동안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뇨성 궤양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피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발이 이렇게 파랗게 생기면서 피순환이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궤양처럼 생겨서 발이 더 이상 걷지 못하니까 이제 나중에 심하면 발을 절단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발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날마다 발을 씻자. 그리고 잘 말리자. 그럼 그 말린다는 게 대충 발등이나 발바닥을 닦는 게 아니라 발 사이사이를 다 닦고 깨끗하게 말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까 갈라진 발이 이제 건조한 발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발크림이나 오일을 바르는 것도 좋은데 이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크림이나 오일은 발가락 사이는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발가락 사이까지 바르면 무좀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발크림이나 오일을 바르시는 것이 좋겠다. 발톱은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셔서 손톱을 반듯하게 자르시고 발톱을 동그랗게 자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발톱은 동그랗게 자르게 되면 그 동그란 부분들이 발톱 사이로 점점점 파고 들어가서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톱을 자를 때에는 일자로 자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손톱은 반대로 동그랗게 자르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상처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꿔 말하면 양발이든 슬리퍼를 신지 말고 바닥에 뭔가 좀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이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발목을 조이지 않는 그런 양발을 신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힐이나 샌들이나 슬리퍼 등등을 신게 되면 발이 그대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훨씬 더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발등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다. 즉 나는 발이 잘 붙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특히 오후에 발이 좀 붙는 오후에 신발을 사러 가시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오전에 신발을 샀는데 오후에 발이 부어버리면 내 발보다 더 신발이 작다 보니까 계속 그 작은 신발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발에 대해서 나중에 관찰 보고서를 한 장씩 써 오시라고 이 종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발을 보시고 내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발에서 내가 지금부터 뭐를 해줘야 되는지, 이 네모칸 안에는 내가 지금부터 내 발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 검사를 하는 그런 종이를 한 장씩 드리겠습니다. 발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하지 않아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피가 잘 통하도록 해야 되는데 피가 안 통하도록 하는 행동을 하지 말자. 바꿔 말하면 다리를 꼬고 앉거나 흡연을 하게 되면 말초혈관이라고 하는데 발까지 가는 혈관은 말초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끝까지 간다고. 혈관의 크기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굉장히 작은데 거기에 더구나 흡연까지 하게 되면 이 혈관이 더 수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근데 난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 나의 사랑 담배다라고 한다면 개수를 줄이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피 피울 걸 1개 피로 줄이고 20개 피 피울 걸 10개 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조금씩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 발이 통증이나 온도를 적절하게 느낄 거라고 믿지 마세요. 내 발은 지금 현재 순환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것, 차가운 것에 대한 감각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발에 뜨거운 물주머니나 찜질팩이나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말자. 그리고 발 상처가 날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되는데 특히 뭐 맨발로 걷는 것, 하이힐 이런 걸 신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각질이 많이 있다 그래서 각질을 칼로 뜯거나 티눈을 칼로 뜯거나 뭐 사마귀를 칼로 뜯거나 이런 일 절대로 하시지 마시고 피부과에 꼭 오셔서 아니면 의사 선생님 상의를 하시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좀 이따 저희가 실습에서 발을 어떻게 발 브러쉬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서도 안 닦이면 안 닦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 닦이는데 굳이 면도칼을 이용해서 티눈을 제거하겠다 하는 행동들은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진에게 꼭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는 통증이 있다든지 그리고 맥박에 이상이 있다든지 감각에 이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통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난 다리가 아파서 운동을 어떻게 해요? 난 못해요. 라고 하는데 오히려 통증이 있을 때 걷게 되면 그로 인해서 더 호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루에 1시간 이상 걷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안정하고 쉬는데도 통증을 느낀다면 이때는 꼭 의사 선생님과 의논을 해라. 그리고 맥박 이상 아까 보여드렸죠. 3군데 발등에 있는 것, 발 옆에 있는 것, 그리고 오금에 있는 것. 이 동맥들을 체크해 보시고 촉진을 해 보시고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의사 선생님께 꼭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발이 차갑진 않은지 또는 따뜻하지만 감각이 저하되어져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발 보고서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실습을 통해서 저희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하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선생님 김기남 선생님께서 오늘 발 간호에 대해서 실습과 함께 여러 가지 중요한 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방 실습에서 뵐게요.